독서가 일행일독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은퇴 후에 가장 중요한 재테크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동안 돈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돈보다 더 중요한 재테크가 있었습니다. 어제 야외에 나갔는데 72세 된 부부를 만나게 되었어요. 아주 인가가 드문 마을에 집을 하나 짓고서 두 분이 정말 아주 예쁘게 가꿔놓고 대문도 없이 오픈을 해놓은 집에 잔디에 풀을 뽑고 계셨어요. 그래서 전 집 구경을 천천히 했는데 전혀 터치가 없으세요. 그래서 이곳저곳 구석구석 다 집안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다 구경을 하고 할머니께 갔죠. 그래서 어르신께 여쭤봤어요. 어르신은 가장 두렵고 걱정거리가 있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프지 않는 거, 아픈 게 제일 걱정이에요. 아프지만 않으면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생활비는 뭐로 쓰세요? 그랬더니 국민연금하고 노령연금하고 아들이 조금씩 져서 또 여기 텃밭에서 300평 정도 농사를 져서 아무 걱정 없이 자기네는 살고 있대요. 욕심도 없고 돈도 필요 없고. 그런데 제일 무섭고 두려운 것은 아픈 거예요 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정말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젊기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 욕구도 있는데 또 더 우리가 한 20년, 30년을 더 내다봤을 때는 더 중요한 것이 건강이라는 것을 깨닫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부터 어떻게 식사하시고 어떻게 운동해야 될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읽어야 될 책은 바로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입니다. 다이어트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건강을 무엇을 어떻게 먹을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근데 왜 공감했냐면 저는 채소와 과일을 굉장히 많이 먹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먹어도 막 포도를 큰 박스를 이틀에 하나씩 먹고 귤이나 이런 것들도 이틀에 한 박스씩 먹어도 그렇게 살이 찌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생과일을 많이 먹어서 항상 저 보면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 뭐 했어? 피부가 너무 좋아라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수분이 많은 과일과 야채를 먹어서 진짜 이제까지 아파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일 덕분이구나 라는 거 이 책에 많이 공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에 나온 대로 식습관을 바꾸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이 책은 되게 얇아요. 그래서 읽기도 되게 좋습니다. 혹시 읽고 싶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자세히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릴게요. 질문합니다. 당신은 살을 빼고 싶은가? 그리고 평생 날씬한 채로 살고 싶은가? 그리고 먹는 즐거움을 모두 누리면서 건강을 섭취하고 싶은가? 그쵸. 날씬하기만 해도 살만 빼도 우리는 모든 몸에 있는 질병이 대부분 치유된다고 닥터 유라고 그 유튜버 내용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공감합니다. 암도 걸리지 않는답니다. 비만이 가장 많은 암의 유발을 되는 게 비만이라고 하십니다. 간단히 말해서 모든 질병의 원인이 음식이라는 말이다. 우리 인간이 음식을 바꿈으로써 암과 심장병과 고혈압과 당뇨를 고칠 수 있다. 즉 우리는 하루 단위로 음식을 먹고 섭취 주간입니다. 그 음식이 일부를 흡수하고 사용하며 동화 주기입니다.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제거한다. 배출 주기입니다. 이 세 주기는 어느 정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지만 하나하나는 하루의 특정 시간 동안에 보다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인체의 8시간 주기라고 해서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섭취주기라 많이 먹습니다. 그 다음에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동화주기입니다. 그동안 먹은 걸 흡수하고 몸에서 영양분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는 배출주기입니다. 몸의 노폐물, 독소, 음식 찌꺼기를 다 제거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주기를 정확히 지켜서 음식을 섭취하면 건강은 저절로 따라온다고 이 저자님께서 주장하십니다. 저도 많은 부분은 공감했습니다. 비만은 또 몸속에 독소 때문에 온다고 합니다. 그럼 독소는 어떻게 형성되는지, 독혈증이 몸에서 생산되는 과정은 제대로 소화되거나 동화되지 못한 음식물의 부산물을 통해서다. 인간은 음식을 본래의 상태에서 이상 야릇하게 변형시키는 묘한 습성이 있는 유일한 동물이다. 모든 야생동물은 자연에 있는 것을 그대로 먹는다.
그래서 야생동물에게는 병도 없고 비만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신선한 음식보다는 가공해서 먹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지구상의 유일한 동물이다. 당연히 병과 비만이 따라온다. 우리가 손을 대기 전에 마트에서 가공되어 있지 않았다면 집에 가지고 와서 음식을 찌거나 볶거나 튀기거나 삶거나 끓이거나 굽거나 한다. 자연 상태의 몸은 이 변형된 많은 음식을 처리하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식을 드십시오. 생식이 정답입니다. 그 생식 중에서도 수분이 많은 음식을 먹으라고 재차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물이 70%이듯이 수분이 많은 것을 먹으면 독소도 저절로 해결이 된다 합니다. 수분 함량이 높은 음식은 이 땅에서 자라는 음식을 말한다. 자연적으로 수분 함량이 아주 높은 두 가지 음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오직 두 가지밖에 답이 없다. 그것은 과일과 야채이다. 당신이 먹는 그 밖의 모든 것은 농축된 음식이다. 농축되었다는 말은 가공 처리나 요리를 통해서 물이 제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이 원하는 체중 감소를 위해서 과일과 채소만을 먹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몸의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70%가 수분으로 포함된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말은 과일과 야채가 식사의 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머지 30%는 농축된 음식, 즉 빵, 곡식, 콩류 등으로 드시기를 제가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자연주의자 헬링 리어링에 대해서 아는가? 그녀는 일주일에 겨우 한두 잔의 물을 마셨다고 했다. 매일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충분히 먹기 때문에 물을 마실 필요가 없다. 그녀의 남편 스코트 리어링은 죽기 한 달 전까지 장작을 폈다. 그는 100살 가까운 나이에 병원이 아닌 자신의 시골집에서 조용하고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했다. 헬렌 리어링은 90이 넘는 나이에도 왕성한 집필 활동을 했다. 이렇게 이 식단을 그대로 과일, 야채로 수분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날씬한 몸매로 활력이 넘치고 원기 왕성하게 살아있길 원한다면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박사학위를 딸 필요는 없다. 살아있는 몸은 살아있는 음식으로 만들어진다. 살아있는 음식은 수분 함유량이 많은 음식이다. 수분이 많지 않다면 그 음식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평생 과일을 정말 많이 먹습니다. 저는 포도 몇 킬로짜리인지 모르겠지만 큰 나무 상자에 있는 거 그것도 이틀이면 먹고, 과일도 큰 박스로, 귤도 뭐 이틀이면 한 박스씩 먹고 해서 온몸이 노래질 정도로 사과, 오렌지, 천혜향 뭐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먹어댑니다. 사과. 그런데 이렇게 피부가 좋고 건강하고 활력, 에너지가 넘칩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산 증인인 것 같습니다. 건강합니다. 저는 아파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감기도 거의 걸리지 않습니다. 이대로 과일, 야채를 많이 먹기를 권장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아무 음식이나 섞어 먹지 마라 입니다. 예를 들어 스테이크나 생선, 닭고기를 먹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 어떤 살코기를 먹는다면 그것이 그 식사의 한 가지 농축 음식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은 그것과 함께 다른 어떤 농축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감자, 밥, 국수, 치즈 혹은 빵도 안 된다. 그러나 수분 함량이 많은 음식과는 괜찮다. 달리 말해서 스테이크와 함께 약간의 채소, 예를 들어 상추나 브로콜리와 같이 먹으라는 말이다. 당신이 좋아하는 어떤 채소도 좋다. 채소는 특정 소화액이 필요가 없다. 채소는 중화액이나 산성, 알칼리성 액에서도 분해된다. 말하자면 브로콜리나 호박을 살짝 데치거나 볶거나 튀기거나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다. 그러나 더 많이 익힐수록 더 많은 생명과 수분이 그 음식에서 빠져나간다. 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채소를 준비하고 스테이크와 채소와 함께 버무린 샐러드를 드십시오.
정확히 이제 또 일주기에서 배출주기 아까 얘기해드렸죠.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는 될 수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드시지 마세요. 우리가 일반적인 식사를 할 경우 어떤 활동보다 음식물을 소화시키는데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과일을 먹으면 소화하는데 최소한의 에너지만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배출주기 동안에 무엇인가를 먹고 싶다면 과일이나 과일 주스가 정답이다. 다른 것은 어떤 것이라도 배출주기를 중단시킨다. 또한 배출되어 있어야 할 음식의 부산물이 몸에 원치 않는 독소가 되어 몸무게를 늘린다. 다이어트의 성공이 낮 12시까지 전적으로 과일과 과일 주스를 섭취하는 데 달려있는 이유이다. 성공적인 다이어트는 배출 주기가 얼마나 효율적이냐에 달려있다. 낮 12시까지 과일과 과일 주스만으로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커피나 차를 마시더라도 이 배출 주기 동안에는 하지 말아야 한다. 오해하라.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제2주기 섭취주기입니다. 오전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두 끼 식사를 이때는 마음껏 드십시오. 12시 이후에는 일반적인 식사 시간이다. 배가 고프다면 지금이 먹을 때이다. 그러나 여기에 지켜야 할 중요한 규칙이 있다. 음식은 많은 소화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에너지 공급을 고갈시키는 음식으로 식사하지 않길 바란다. 최소한의 음식만 배합한다는 원리를 지켜서 그 음식을 분해하는데 최소한의 에너지가 소모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 점심 먹으면 졸리잖아요. 왜냐하면 음식을 막 섞어 먹었을 때 되게 피곤합니다. 그 소화시키기 위해서 소화액이 나와서 몸에 독소가 생겨서 되게 피곤하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될 수 있으면 섞어 먹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점심 먹고도 예전에는 막 3시간, 4시간씩 잤거든요. 낮잠을. 지금은 거의 자지 않습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도 졸음이 별로 오지 않습니다. 이 책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강추입니다. 제3주기, 동화주기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됩니다. 당신은 음식을 섭취했다. 이제는 이 음식으로부터 영양분을 뽑아서 흡수하고 이용하는 시간이다. 음식은 장에 들어갈 때까지 어떤 흡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적절히 배합된 식사는 3시간 정도면 위를 빠져나가 흡수되고 동화된다. 부적절하게 배합된 식사는 8시간에서 12시간 혹은 그 이상 위에 머무를 수 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가능하면 일찍 식사를 하기 바란다. 음식이 위를 빠져나갈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정 전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라. 당신의 몸이 새벽 4시경 배출 주기에 들어가기 전에 동화 주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심장이 강할수록 수명이 길어진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식사만 열심히 하고 살이 안 빠져 건강해지지 않아 근육이 없어 몸에 힘이 빠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책 거짓말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거기에 추가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운동입니다. 자, 운동은 호흡과 순환 계통을 자극한다. 운동을 하면 신선한 산소를 포함한 혈액이 온몸 구석구석까지 순환하게 된다. 심장은 근육이다. 그리고 다른 어떤 부분의 근육과 마찬가지로 사용하지 않으면 노화된다. 매일같이 숨을 헐떡이고 땀을 흘릴 수 있는 무언가를 하라는 것이다. 몸이 더워지고 땀이 나기 시작한다. 밖으로 나가 몸을 덥게 하고 땀을 흘리도록 하라. 운동 없이는 어떤 다이어트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이 책에서 언급한 그 많은 효과들도 운동하지 않으면 감소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우리는 하루에 30분을 운동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루에 해야 할 최소한의 운동량을 채우라는 것이다. 그 최소한의 운동량은 30분간 활기차게 걷는 것이다. 또는 저는 집에서 이제 땅끄부부라고 유튜브에 나옵니다. 그거 30분 따라하면 정말 땀이 뚝뚝 떨어집니다. 온몸에 열이 뜨거워서 온몸이 불덩이처럼 빨개집니다. 여러분들 한번 땅끄부부 유산소 운동 따라해 보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면 2시간씩 이렇게 산책을 하곤 합니다. 걷기로. 음식을 바꾸고 규칙적인 운동을 했기 때문에 체중이 줄었고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당신의 일상생활에서 운동을 빠뜨리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 책을 읽고서 여기에 나온 행동으로 해서 매일매일 좀 더 날씬해지고 점점점 피부는 투명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건강해지고
영혼까지도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음식을 막 하고 막 섞어 먹어서 기분 나쁘고 몸이 뚱뚱 붓고 이런 기분에서 벗어나셔서 이 책을 읽으시고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3주기를 정확히 지키셔서 수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하루를 활기차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